이제부터 꿈을 위해 필요한 건 더 이상 노력, 눈물, 고통이 아닙니다. 오직 쿠키 한 입입니다. 안녕하세요. 마담 방자입니다. 하이 쿠키는 먹으면 웃게 되는 수제 쿠키 마약, 그 마약이 유통되는 명문 고등학교에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오늘은 마약 유통의 중심에 있는 마스크 최민영의 언니 최수영에 관한 사주를 풀어보려고 합니다. 1회에서 팀장과 정규직 면접을 볼 때와 3회에서 공장장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에서 최수영의 생년월일이 노출되었었죠. 최수영의 생년월일은 2002년 12월 21일이고요. 사주는 이모, 임자, 개해입니다. 저는 시간을 축시로 보았습니다. 대운은 신해, 경술로 4대운으로 역행합니다. 나무위키에 있는 등장인물 소개편에서도 1화에서 나오는 이력서에서도 최수영은 18세 기해년에 공장에 취직했다고 나오는데요. 개해일주 수영의 축토로 기문이 걸려있는 연주, 이모 편지 아빠는 금묘화실로 수영이 초년 18세 기해년에 오화 편지 안에 있던 기토 편간을 천간으로 올리고 귀문이 걸린 채로 개해일주 수영과 지장간으로 정임합하려다가 개해의 형제 임자가 좌우충하고 자축합하는 바람에 시지축토로 인묘되었는데요. 귀문이 걸린 오화 편제에 의한 좌우충과 대운으로 온 술토와의 축술형으로 동생 민영의 얼굴에는 큰 상처를 남기게 되고, 그로 인해 수영은 대운으로 온 경금 정인까지 축토에 인묘시키면서 학업도 접은 채 사주에 있는 재생사를 살인상생합니다. 듣자니까 동생은 정한고 다닌다면서 자매가 딴판이야 아주. 저랑 달리 너무 빛나는 애거든요. 거기에서도 상위권이에요. 정규직 면접 때 팀장의 질문에 수영이 웃으며 대답하는데요. 수영의 동생 민영은 자체 양인 임자월주로 강단도 있고 머리도 좋으며 공부도 잘하는 왕지로 개해일주의 전부입니다. 23년 개묘년에 동생 민영인 임자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잠자고 있는 자수를 묘목으로 확 틔워 천을기인의 세상을 만나게 해주는 쿠키가 유통이 되는데요. 임자에게서 나온 개수인이 유통책은 다름이 아닌 바로 동생 민영이었죠. 동생 민영은 얘기해요. 집에 있는 거 싫어. 친구 후수가 묻습니다. 집에 있는 게 왜 싫어? 가난해 구질구질하고. 근데 하필 착해. 그래서 토 나와. 모든 비겁이 연지의 오화 편지 하나만 보고 있고, 재생살까지 되는 언니 수영의 사주는 가난하지만 무인성 그녀는 세상 누구보다도 착합니다. 개묘년 을묘월에 임자 동생 민영이 다니는 학교에서는 자묘형으로 마약살인 사건이 발생하고요. 개해 언니 수영은 동생이 가져왔던 쿠키를 마약인 줄 모르고 월주 임자 팀장에게 줬는데, 쿠키에 중독된 팀장이 집까지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바람에 또다시 자묘형으로 경찰까지 부르게 됩니다. 23년 개묘년 이렇게 자매는 형살의 폐해를 입게 되는데요. 그로 인해 사건이 커질 것을 걱정했던 공장장은 언니 수영을 부르고, 미안해요. 갑자기 연락해서 놀랐죠? 참, 동생이 엄청난 모범생이라면서요. 정한고 S반. 우리 딸도 그 학교 다니거든요. 정한고. 같은 3학년이에요. 이번에 S반 턱걸이로 올라갔습니다. S반 1등 하던 애 하나가 죽는 바람에요. 학생이 죽어요? 언니 걱정시키기 싫어서 일부러 말 안 한 거죠. 역시 멘탈이 좋아야 공부를 잘해. 그제서야 수영은 민영의 학교에서 생긴 일들을 알게 됩니다. 아무튼 서론이 길었는데 그 며칠 전에 생긴 불미스러운 일은 사측에서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관리자로서 정말 미안해요. 수영 씨도 오래 다녔으니 알겠지만 절대 사내 문화가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또라이 한 명이 물 흐린 거지. 알죠? 아, 그쵸. 다른 건 아니고 앞으로 경찰 조사나 뭐 딴 데서 얘기를 하더라도 딱 정확하게 개인의 문제에 포커싱을 해주면 좋겠다. 뭐 그런 약속을 하고 싶어서요. 하면요? 예? 정규직이 되나요? 멘탈 좋네요, 수영씨. 동생처럼. 수영이 웃으며 말합니다. 좋아야 일도 잘하죠. 무식상 수영은 개묘년에 들어온 묘목 식신으로 편간을 제살하며 정규직의 꿈을 이루는데요. 그날은 개묘년 을묘월 정축일로 축토를 확실하게 제살한 날입니다. 꿈에 그리던 정규직이 된 수영이 동생과의 파티를 준비하고 있을 때 형사 윤범이 찾아오고, 정한고등학교에서 학생 한 명이 죽었습니다. 쿠키 먹고요.
쿠키와 관련된 두 사건에는 최민영 학생이 공통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학교 사건은 모르겠는데 아닐 거고 문규남 사건은 확실하게 아니에요. 분명 니들이 그랬잖아요. 그 쿠키 가해자의 일방적 주장이었다고. 조사하니 아무 이상 없는 평범한 쿠키였다고. 문규남이 어떤 놈인지 아세요? 우리가 그날 어떻게 될 뻔했는지 아세요? 평소에도 회사에선 어땠는지 아냐고요. 근데 그 변태 새끼가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댄 걸 가지고 명백한 피해자인 내 동생이 뭐? 수영은 불같이 화를 내며 민영의 말을 확인하면 제대로 사과하겠다는 형사 윤범의 약속을 받아내고는 호수를 찾아가 확인을 합니다. 다음 날 정규직으로 출근하는 길에 공장장의 딸이 자살을 했다는 부고를 듣고는 이상한 마음에 곧장 형사 윤범에게 전화를 해보지만 형사 윤범 또한 교통사고로 의식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고 의심적인 마음에 불안함을 느낀 수영은 정황고로 향합니다. 이렇게 계묘년에 자묘형으로 형살이 제대로 들어온 수영은 동생 민영과 함께 마약 사건과 살인 사건에 휩쓸리며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하이쿠키는 요즘 들어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이 명문고등학교에 유통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인데요. 셰프라고 불리는 마약을 만드는 사람부터 마약책 복용하는 사람까지 모두 고등학생이 주인공인 이 이야기를 그저 픽션이라고만 생각할 수 없는 건 유명 연예인부터 민간인까지 너무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이죠. 마약을 손대지 말아야 할 것은 물론이지만 드라마처럼 친한 친구나 지인의 권유로 모르고도 마약에 중독될 수 있으니 너무 무서운 세상인 것 같습니다. 생각하는 대로 살지 않으면 사는 대로 생각한다는 유명한 말이 있죠. 명리를 공부하시는 분들이시니만큼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거기까지 어떻게 갈지를 생각하고 산다면 잠시의 쾌락에 몸을 맡기는 어리석은 선택은 하지 않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4회까지 나온 드라마여서 후에 이야기가 이어지면서 이어서 사주풀이를 해봐도 재밌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 주에는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